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영상 챙겨 보실 때는 사실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 꿈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대학이나 고등학교 혹은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정말 이렇게 곱씹듯이 보시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너무 쉽게 간과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이에요. 잠.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면의 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기가 좀 어렵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모의 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 그놈의 숙제가 뭔지 숙제를 하느라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정말 많은 수면 시간을 누적하여 차곡차곡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 아이는 뭐 키도 크고 숙제가 많은 편이라서요. 저는 잠에 집착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몸은 훨씬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원하고 있고요. 잠을 줄이면서 더 많은 숙제를 하고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숙제를 시키고 책을 많이 읽게 하시는 목적이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장담컨대 초등 시기, 중등 시기에 잠을 줄이면서 아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책을 더 많이 읽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손해보는 행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잠에 관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사람이 19시간을 내리 깨어 있으면 술에 취한 것만큼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라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손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인지 능력의 손상 상태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12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요. 이 아이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손상된 인지 능력으로, 즉 집중력이 없는 상태, 무엇을 넣어도 뇌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집중력을 잃고 인지 능력이 손상된 상태의 뇌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도 흡수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이 하는데 잘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공부가 성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지나치게 산만하다, 이전에 비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고 산만해 보인다라고 하실 때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책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인은 잠이 부족하면 보통 꾸벅꾸벅 조는 반면 아이들은 보통 행동 과잉 상태가 된다. 우리는 아이들의 수면을 만성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양한 수면 부족 증상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한 증상은 집중력 상실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도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우리 아이가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잠 줄이면서 지금 공부시킬 때가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최대로 집중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고 제 시간에 자고 충분히 자면서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의 아주 큰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매일 밤 우리가 잠들면 뇌는 액체로 헹궈진다.
이 뇌척수액은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이 독소를 없앤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이 독성 단백질을 뇌세포의 똥이라고 부릅니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머릿속에 뇌세포 똥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일 수 있어요. 깨끗하게 헹궈진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갔을 때 쫙쫙 흡수될 수 있는 뇌의 상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리되지 못한 그런 뇌의 상태로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되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랑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들은요,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많이 잡니다. 네.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3시간은 주무세요? 4시간 주무시나요? 하시면서 제가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를 준비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완벽한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충분한 수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0시간, 9시간 정도 자고요. 아무리 적게 자도 7시간 이하로 자는 날은 없어요. 그 경우에는요, 제 상태가 정신력, 집중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똑같이 글을 쓰거나 영상을 촬영을 할 때에도요, 훨씬 그 효율이 떨어지고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은 고쳐 쓰느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많은 여러 번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요. 저는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글을 쓰고 한 번의 영상을 찍는 걸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공부의 효율을 높여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질색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면 시간은 확보를 하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잡니다. 중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자나요? 생각할 만큼 충분히 자고 있고 실제로 숙제나 공부를 할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해서 빠르게 끝내야 되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확실히 집중도가 높으니까 오답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들도 집중해서 했을 때 훨씬 낫다라는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수면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마치는 것을 계속 차근차근 쌓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자, 그리고 또 하나 확보해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 공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휴식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쉬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긴 휴식이 바로 잠이고요. 잠은 밤에만 잘 수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이사이 학원을 오가고 학교를 수업을 마쳤을 때 그 사이사이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고 다음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더 집중력 있게 쏙쏙쏙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휴식에 관해서 나온 내용 읽어드릴게요. 계속 일하고 또 일하면 뇌의 스위치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스위치를 끄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익숙해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양쪽에 조명을 2개를 놓고 찍고 있거든요. 이 조명을 끄지 않고 일주일 내내 환하게 켜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언젠가 이것들은 터지겠죠. 꺼져버리겠죠. 끊어져 버리겠죠. 고장이 날 거예요. 스위치를 껐다가 쉴 시간을 줬다가 다시 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도 그래요. 사람의 뇌는 더 예민하고 더욱더 휴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서요. 지금 우리 아이가 쉴 시간 없이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숙제를 하고 있고 적절히 휴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꺼지지 않고 계속 켜놓은 환한 조명처럼 언젠가는 끊어져 버리고 언젠가는 꺼져 버릴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쉬는 법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쉴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확보해 주시고 애써 쉬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쉬어서 좀 고민이라고요. 네. 자,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시고요.
뇌가 쉬지 못한 채로 효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아이들은 더 심해지고요.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이고 공부하고 있는 것에 전혀 집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공부하는 척하는,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네, 하루 종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일 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휴식을 하고 다시 집중해서 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하려던 것들을 끝내보는 그 성취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고 쉬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얼른 들어가서 하던 걸 마저 끝냈으면 좋겠다. 얼른 들어가서 뭐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길게 못 가고요. 높이는 못 올라갑니다. 네, 그냥 하루 종일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의 아이들이 휴식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휴식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뭐 놀이를 하든 블로그를 만들든 여러 가지 형태의 휴식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쉬었다라고 느껴지는 형태의 휴식이 어떤 게 있는가, 즉 아이 입장에서 이제 좀 잘 쉰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본인 스스로를 좀 쉬게 만들고 힐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본인이 무엇을 하며 쉬었을 때 좀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 뇌가 정리되는 기분이 느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미션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취침 시간 당기셔야 돼요. 이걸 딱 들으시고 좀 더 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11시, 11시 반, 12시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라면 얼른 서둘러서 30분이라도 당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밤 몇 시에 불 끄겠습니다. 불 끌 시간, 오늘 밤 시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휴식을 할 때 좀 아이가 개운해 보이고 기분 좋고 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던가. 네,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을 때 가장 충전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되도록이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서로 정보 얻으실 수 있도록 학년과 오늘 밤 취침 시간 그리고 휴식하기에 좋은 취미생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하나씩 개선하면서 아이들도 편안하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불안하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루틴 만들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초등생활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